네,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뭐 커피까지는 아니겠고 예, 물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뭐 잠깐 저 머리 좀 쉬시고 오셨죠? 네. 자, 1부 뭐 발빠르게 저희가 조목 진단 많이 좀 도와드렸는데 평소보다 많이 봤어요. 네, 2부에도 예. 1부 못지않게 정말 많은 종목들 그렇다고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품격 있는 진단을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2부도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유튜브의 채팅창에 댓글로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전화 그리고 채팅창으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 자 그리고 2부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고 들어갈까요? 네, 아까 좀 짰죠, 다. 네. 유세벽 전문가에게 질문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다음 주에 FOMC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께 같은 거의 질문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변동성과 관련해서 일단락 되냐? Yes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을 때 어떻게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우선 미국 FOMC가 이제 매파적인 태도를 계속 지속을 한다라는 점은 분명히 부담은 될 수도 있겠지만 타겟팅은 결국에는 4%대까지도 열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은 선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 선물 지수를 좀 주요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잠시만요. 봤었을 때 이 선물 지수가 12,000포인트를 이탈을 한다라는 부분은 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스피에 갇혔었던 과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환매 계속 돌면서 10월 달까지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을, 아까 이종복 전문가님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 또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좀 다이나믹한 그런 변동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박스, 이 구간 안에서 좀 놀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50포인트를 넘어주느냐, 이게 좀 주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이벤트들을 다 체크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그쪽을 좀 계속적으로 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대한 내용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일단은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전화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아, 이거 아주 긍정적인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셨네요. 아이. 자, 왠지 종목이 어떤 상황인지 기대가 되는데, 그쵸?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죠? 대한유화 대한유화요. 네. 이 매수가와 네. 비중은요? 21만 원이고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0%요. 아, 60%요? 아,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이고, 이 대한유화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높은 가격이었죠. 지난해 2월 정도만 해도 이거 40만 원 넘어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근데요, 왜 이렇게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그때 매수하셨을 때도 굉장히 내렸던 건데 거기서 또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 차트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지금 마인드 컨트롤이 참 잘 돼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밝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전화 통화해 주시는 거 보고 오히려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앞으로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지금 이 밝은 에너지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좋았습니다. 진단 요청해 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전문가께 진단 요청할까요? 아까 이종봉 알겠습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께 오늘 손실 큰 종목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 전문가님 지금 슬슬 웃고 계시는데 왜 오늘 나 이러지? 약간 이런 오늘 느낌. 이 손실이 참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진짜 목소리가 참 밝으시네요. 아니요, 이 애널리스트님이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지껏 살아남으셨네요.
예, 제가 이종복이랑 네. 뭐 무인도에서도 살아남아요. 이 바닥에서는. 와, 반갑습니다. 21만 원. 예, 예. 어떻게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드릴까요? 아니요, 이제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참고를 할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최근에 한화그룹주 잘 가고 저는 포스코 그룹주도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회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LG는 지금 자율주행이나 뭐 그쪽으로 어떻게 한번 하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대한유화라는 주식은 심지어는 롯데케미칼도 지금 일진머티리얼 일진머티리얼 인수해서 그 2차 전지 쪽으로 집중하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회사가 막 서두르죠. 근데 이 대한유화는 아직 그런 어떤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2020년도에 45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도 시작됐고 글로벌 시장도 약하고 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야지 되지만 그 뒤에 성장성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주식이 장기적으로 좋아요. 근데 대한유화는 그런 게 아직 안 보입니다. 다만 와 진짜 제가 말 그대로 전문가 20년 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조정 받은 주식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주식이 개별주였다면 뭐 역배열 급등주 패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기본적으로 20만 원 가격 법칙상 17만 원 정도 돌파하면 20만 원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은 아니라는 거. 결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 끝나고 뭐 미국장도 변동성 좀 생기다가 또 어느 시점에선 반등 나오고 국내장도 반등 나오고 할 때 이 주식이 움직이면 자 보세요. 롯데케미칼도 한번 보세요. 똑같이 빠지고 있죠. 이 석유화학 주식들이 말 그대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참 난감한 섹터입니다. 이쪽 섹터가. 지금 로봇가 이제 배달도 하고 막 그죠? 가상인간 생기고 막 그러는 세상인데 이 석유화학 쪽에 있는 회사들은 성장성이라고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회사가 성장 동력이라는 거를 등에 업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물가 관련주도 10년 만에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물가 상승이 과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아까 화성밸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들은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때를 잘 만날 때는 저렇게 잘 가는데 때를 못 만나게 되면 주가의 움직임은 쉽지 않은 것이다 정도 말씀드리고 대한유화 제가 봤을 때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좀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고 기본적으로 맥스로 제가 이 주식을 보게 되면 그래도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또 나중에 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13만 5천 원 여기까지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종합이 움직임이 좋으면서 전체적인 섹터 주식이 움직일 때 갈 수 있는 자리가 16만 원 정도 그러면 그때는 에이 하고서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면 그쪽에서 50%짜리 두 번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목소리가 즐거우시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매수 하지 마요. 추가 매수 반대. 반대. 네. 단호하죠. 이럴 때는. 우리 선장님께서 바로 반응해 주셨는데 일단 이종복 전문가께서 상세한 판단을 좀 내려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이 많이 커져 있어서 그 메우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켜보시다가 이거 정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네. 힘내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대한유화를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아우, 참 어려우셨을 텐데. 네, 맞아요. 이렇게 손실이 큰 종목 가지고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전화 통화를 해주신 분은 정말 거의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를 저희도 같이 받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 슬픔을 좀 털어내시고 이 에너지 그대로 주가 손실 줄이고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주셨죠? 네, 맞아요. 지금 약간 최대한 손실 줄이고 나온 다음에 그 손실을 이제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이쪽에 잘 대한 갈 수 있는 쪽으로. 이거 매번 얘기하시는 섹터입니다. 진짜. 예, 그 섹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진짜 짧게 손실 났던 걸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말씀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은요. 유튜브에서 오랜만에 또 우리 100%의 남자 그분입니까? 샀다 하면 모든 걸 쏟아붓는 분. 그 글자가 저랑 같은 그분이죠? 그렇죠. 창호가 아니라 빵호, 꽃빵호님이 창호 되겠습니다. 빵호님. 자, 이 로봇이에요, 로봇. 대단하신데요. 로봇. 이제 또 핫하죠. 로봇. 방금 전에 로봇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핫한 종목은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뭘 또 살까 이러시다가 6,900원에 100%로 들어가신 거죠. 네. 아니, 지금 잠깐만. 아니, 왜요? 이거 매도하는 날짜도 정해놓으셨는데요, 지금. 그렇군요. 예. 과연 그렇다면 이거 구체적이니까 더 좋잖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요즘 최대 관심사가 로봇주. 거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부어도 괜찮을런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한번 또 시세 한번 내고 훅 내려온 상태인데, 매도 예정은 FOMC 전일 매도할 얼마 안 생각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로봇이 미래다. 미래 세대에게는 로봇 교육을 이러시면서. 로봇이 미래다. 예. 네. 예, 로봇하고 관련 있는 분은 절대 아닐 겁니다. 네, 미래를 항상- 보고 투자하셨는데 며칠 후에 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또 다시 냉정해요. 또 예, 유세벽 전문가한테 로보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본 것 같습니다. 시기까지 다 정해놓으셨네요. 어떻습니까? 네, 로봇은 제가 거의 최애 섹터죠. 최애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로보가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로보는 우선은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교육용 로봇 관련주로서는 탑픽이라고 꼽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0%가 해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인도라던가 이런 그 인구가 많은 나라들, 그리고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쪽 국가들에서 공략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판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런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본연의 가치는 그 안에서 수출이 정말로 빵빵 터져줄 때, 계약이 터져줄 때, 그때서야 저는 주가 탄력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로봇주 순환매 돌 겁니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그리고 SPG, KPF 같은 종목들은 지금 너무도 무섭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씩 조정 구간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못 달려준 종목들도 있죠. 에브리봇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휴림, 유진,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도 이 교육이 저도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에는 100% 공감을 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로봇주들 올 한 해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순환매 돌고, 그리고 벌써 FOMC 전에 매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저는 8,500원, 8,400원 가는 길에 이렇게 좀 챙기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로봇은 저는 지금 어쨌든 간에 레인보우가 가장 탑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아니면은 SPG 같은 감속기 관련해서도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계속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PF 또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조정 구간을 줬었을 때는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로보도 지금 어느 정도 시간 조정 중인데, 이 구간 8,5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었을 때, 근데 그때는 이슈가 붙어줄 겁니다. 어떤 이슈? 해외 수출을 뭐 이렇게 판로를 열었다, 개척을 했다, 이런 키워드들이 주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AI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10월 22일인가에부터 킨텍스에서 또 로보월드라는 그런 박람회가 또 열립니다. 그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한국 로봇 산업협회라던가 아니면은 글로벌 산업 그 로봇 협회 이런 부분들에서 뉴스 체크들을 한번 하시면 그 투자하시는데 좀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세백 전문가도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군요. 자주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시군요. 이상형 월드컵에 자주 나와주시는데 오늘도 로봇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유세백 전문가 이상형 월드컵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모르셨어요? 관심이 없어요. 죄송해요. 네. 어쨌든 로봇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이종국 전문가도 항상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로보 어디에서 또 정보나 뉴스를 캐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전략 좀 자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또 100%라는 이런 단어 한 방에 쉽지 않아요. 우리 정말. 유세벽 전문가도 살짝 흔들렸어요. 야, 이거 100%? 예. 지금 표정부터 흔들리고 계시잖아요. 갸우뚱하시죠? 예, 모든 전문가가 그랬어요. 100%에 다 흔들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 꽃방울님의 로보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세 받고 그대로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어떤 건가요?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봤어요. 네. 고영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도 쉽지 않은 종목이 또 들어왔네요. 다날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다날, 이게 결제. 사실 그 코인 관련해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전성기 때가 18,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3분의 1이나 보는. 그런데 그게 뭐 사실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지난해 하반기 정도입니다. 그럼 되게 올 한 해는 거의 뭐 계속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예. 18,000원에서 6,600원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나요? 그런데 올라갔던 걸 다 내놨네요. 네, 예. 매수 가격도 9,000원이에요. 게다가 비중이 50%입니다. 참 이거 다사다난합니다. 다사다난해요. 그러게요. 예.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결제주들 한 번씩 상승하던데 다날은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마음 상담 아파요. 부탁드립니다. 저런. 잠을 정말 깊게 자고 있긴 합니다. 예. 상승했던 뭐 다 돌려놨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종복 전문가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이에요. 오늘 날이에요. 자, 이종복 전문가님 날이에요, 오늘. 저희가 좀 죄송해요. 요 정도 손실이 나지 않으면 오질 않는 것 같아요. 이 대형 손실 당하신 분들이 이종복 전문가께 지금 눈을 꼬집고 계시는데 눈곱을 지금 올리시고 계십니다. 이 구조 좀 해주시죠, 전문가님. 이거 참. 어쩌죠? 아이고. 제가 첫 타로 DL 동일 해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같은 건데 이분은 그래도 나름 공부를 좀 했던 분일 것 같아요. 18,000원에서 9,000원 딱 반토막짜리에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지나간 얘기 해봤죠. 좀 그러니까 시간 좀 짧게 해갖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 좀 봐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한 수 또 제가 좀 실력 발휘 한번 해보겠습니다. NFT로 움직였죠. 일단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8,000원까지 간 것을 9,000원대 매수했는데 뭐 1, 20% 정도밖에 안 샀다. 이거 무조건 추가 매수. 왜냐면은 이 주식은 아까 제가 대한유화 진단해 줬을 때도 미래 성장 동력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날은 2022년, 2023년, 2030년 쪽으로 가면서도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다른 거 볼 거는 없고 지금 보면 보세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바뀌어 있죠. 이것은 투자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딱딱딱딱 떨어지고 그러는 회사가 성장성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보시면은 2019년에 마이너스가 2020년, 2021년도에 돈이 됐다가 2022년 6월달 현재 마이너스 500억. 그러니 주가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최대 장점은 현금성 자산이 1,500억 넘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NFT 관련주이고 메타버스하고도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니까 회사가 투자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 단알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한번 볼까요? 갤럭시아 머틀이라고 웬만한 이 종목들 보시면
갤럭시와 머트리도 다 빠졌고, 근데 차트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안정적이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위지웍 스튜디오든 뭐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질문하신 분이 결제주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사이버 결제 보세요. 진짜 다 나락으로 갔죠. 이것은 4만 원짜리가 지금 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이니시스도 보시면 엊그저께 24,000원짜리가 얼마 전에 12,000원. 웬만하면 그냥 순식간에 반토막에 이쪽 종목들 자체가 다 저점이 깨지고 불안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다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NFT 기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반복적으로 해드리는 말 중에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세다라는 거, 그 부분이 단점이고, 가지고 계시다 보면 이거 못 팔아도 만 원에서는 팔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거래량 패턴을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신호가 없어요. 이게 지금 고민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바닥권인 건 맞죠. 주가가 바닥권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가격 법칙상 6,000원을 깰 수는 있습니다만 던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매수하신 자리도 못한 건 아닌데 그냥 이럴 때는 시장 딱 탓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한번 버텨보세요. 다만 기술적으로 움직일 때 한 번씩 쏴줄 수는 있거든요. 그럼 8,500원 수준 정도 가면 미련 버리고 20-30%라도 좀 덜어놓고 밀리면 다시 사겠다라는 마음으로 덜어놓는 거예요. 가져가다 보시면 이 주식은 미래지향적인 주식이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 장점을 높이 사. 만 원대 시도를 할 수는 있고 여기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얘기해 볼까요? 중장기. 이렇게 진단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네, 다날 그렇군요.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너무 고점들이 많이 내려와서 네. 걱정 많이 하시는 종목 같아요. 길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의 여력을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매수 비중이 좀 많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그렇죠. 했네요. 네. 이번에 매매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안고 다음에는 조금 더 멋진 또 현명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영빈님의 다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 220명 이상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와 네. 이 늦은 시간에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뭐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기회를 발굴해 볼 그런 전략 수정의 시간으로도 마련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또 채팅창에 우리 또 토비가 또 네. 그렇게 뭐 뭐랄까 앙증맞은 우리 또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또 뭐, 오늘 되게 바빠요, 토비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토비 목까지 다 할게요. 예, 오늘 네. 토비가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여유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그 건조하게 네. 다음 하세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전화를 꼭 해달라고 그 바쁜 와중에 02-325-8200 예, 끝나지 않았다. 전화 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거 저희가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 네. 2부가 되면 이상할 정도로 채팅창도 그렇고요. 종목 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체 포기. 1부에서 2부 진단할 것까지 저희가 다 정해놓지를 않아요. 않았어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조금씩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부 시간에도 멈추지 마시고요. 전화 종목 진단 신청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유튜브에서 종목 진단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믿으실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누차 얘기할 겁니다. 이종목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예. 두 분 중에 한 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네요. 예, 네.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진단 받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유인택이요. 유인택. 얼마에 사셨어요? 4,100원에 10%예요. 4,100원이면은 산지 얼마나 됐나요? 한 2달, 2달 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밑에서 도니까 이게 좀 그렇죠. 좀 목소리에 비중도 기운이 좀 많이 빠져 그렇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약간 1차 실망 정도의 느낌. 네. 약간 포기의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1차 실망, 약간 살짝 해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뉴인텍 차트가 지금 막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확한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다시 한번 최근에 급등을 또 했었다가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인텍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이게 그냥 가지고 가도 되는 거지. 네네. 예. 만약에 이 뉴인텍이라는 종목을 우리 수익 날 수 있으면 가져간다라는 건 이제 뭐 알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가져간다라는 게. 올해? 시간이요? 예, 예.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도 계속 되는 겁니까? 그냥, 예. 손실 보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가져가는. 네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너무 또 급한 돈으로 또 하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예, 하면서. 그럼 뉴인텍 어떤 분께 진단받고 싶으세요? 유세벽 전문가님이요. 좋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유세혁 전문가님. 분 같은데요. 예, 뭔가 그 설레하시는 그런 목소리, 예, 질투납니다. 자, 전문가님, 유인텍입니다. 여유는 좀 있으신 것 같고,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커패시터 관련해가지고 콘덴서, 고압용 전력, 고압용,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이슈가 계속 많이 붙어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차트 딱 봤었을 때,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진입을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는 주가가 강하게 7월 27일 날 이때 이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한다는 소식, 그리고 여기에 이 친환경 자동차용 커패시터를 이제 콘덴서를 공급한다라는 사실 속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줄곧 내리막을 좀 걷고 있는데, 저는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이 3,500원만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부각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주는 구간에 한 번씩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선택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이 끼는 있는데 저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절대 안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왜? 시총도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굉장히 장난질을 잘 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적이 우선적으로 안 좋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이 빨간색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 요인이 되는데, 외형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이 부채 비율을 보게 됐었을 때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 기업에는 부담이 될 것이고, 유보율 또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결국에 돈을 축적을 못하고 있다. 현금 창출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종목은 아니다. 다만 변동성,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3,500원만 지켜준다라면은 이 진입가 부분까지는 한 번쯤 시원하게 장대 양봉 지켜 올리면서 튀어줄 수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 3,500원을 무너뜨리지 않고 주요 이평선들이 몰려 있습니다. 121선과 61선, 241선까지 한 방에 다 몰려 있는 이 구간만을 지켜준다라면 한 번쯤은 진입가 부분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보신다라면은 5,000원 정도 가기 전에 한 4,500원, 4,6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저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뉴인텍은 재료는 좀 충분해요. 재료는 좀 끼가 다분한 게, 수소차 관련해서도,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런 쪽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이쪽 관련해서도 섹터로 묶여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 고압용 콘덴서를 만든다라는 이 것 때문에 좀 주가 탄력은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간 안에 손절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3,500원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그리고 진입가 위로 올라왔었을 때 장대 양봉을 뽑아줄 때 한 번은 좀 챙기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뉴인텍 좀 자세하게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네. 3,500원에 내려가면 손절하라는 말씀인 거죠? 네. 저라고 한다면 3,500원 이탈하면은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손절을 안 하게 됐었을 때는 또 긴 시간을 좀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네네. 이 구간만 하더라도 약 한 6개월입니다. 6개월 기간 동안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빠진다라는 부분들.
을 봤었을 때 네. 지금 여기에서 버틴다라고 했었을 때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튕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500원 라인이 정말 중요하고 저라고 한다면 3,500원 이탈하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 이렇게 막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요. 네, 네. 네, 손실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좀 도전을 해서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도 시청자님의 우리 지금 뭐라고 해요? 정신을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을 챙길 수 네네. 있는 그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뉴인텍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뉴인텍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신 종목인데 예. 이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이 마른의 입세님께서도 네. 이 종목을 거래를 하셨대요. 아하. 뉴인텍 2달 전에 매도한 종목이다. 4,300원 근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뉴인텍 입세님처럼 이번에 지금 시청자님 보내주신 분들도 분도 함께 뉴인텍 꼭 손실 줄이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예. 최영영이님 현대바이오 그리고 뭐 박중현님 조경희님까지 종목 진단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러니까 저희가 네. 또 발빠르게 갈 수밖에 없죠. 갈게요. 다음 종목 진단 전화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만나 도와드릴까요? 지노믹트리요. 지노믹트리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2만 원에 50%요. 2만 원에 50%요. 아, 참. 네. 이번에도 거의 반토막이다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님 그냥 웃지요 저희가. 예. 지금 뭐 예, 웃고 진단 계시지만 진단하실 분도 지금 웃고 네. 계십니다. 아니 지금 웃고 계시는데 지금 표정이 저는 그려지거든요. 아, 진짜 씁쓸한 웃음. 참 시장도 안 좋은데 이 종목은 도대체가 오를 기미가 잘 안 보여서 왜 이럴까요, 진짜? 게다가 비중도 지금 50%니까 아이고 정말 속 사연이 많이 상하실 것 있으십니다. 같습니다. 참 50이나 들고 계시고. 자, 지노믹들이 지금 뭐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십니까? 지난번에 예. 조금 오를 때 240 돌파할 때 저는 네, 조금 가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죠. 오랜만에 올라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네, 저기 조금 더 올라가면 저는 물을 타서 음흠. 나올 생각이었는데 생각 외로 너무 빠져서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예. 지금 저점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만 언뜻 제가 들어도요, 굉장히 허탈해하시는 지금 기분이 감각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요, 지노믹트리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문가께 네. 맡겨볼까요? 이종복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전복 전문가님, 뭐 하십니까? 지금? 오늘 손에 피가 안 돌아서. SOS 구조대 역할을 하고 오늘 계십니다. 소방수 같아. 소방수. 전문가님, 이번에도 이거 진화 가능하겠습니까? 이 불길? 예, 이거는 진화 가능합니다. 오. 제가 이분한테 희망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해주세요. 아니, 진행자분들. 바로 가주세요. 바로 가주세요. 예. 예, 바로 그냥 스타트. 이분 딱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를 좀 하시는 분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 주식을 추천할까 생각을 했었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종목이 빠졌다고 당황해 하시지는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짧고 굵고 간단하게 얘기할 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 회사는 성장성, 그러니까 제약주에서 우리 제약주는 성장성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회사는 특히 뭐가 좋은 거냐면 독보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약주 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고 두 번째 이 회사의 가장 높이 평가해야 될 점은 보시면 대체 불가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쪽에 매출이 이제 나올 때가 된 회사입니다. 뭐 대장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환사채가 있는 거는 부담이지만 가격이 낮기 때문에 물량화될 확률은 떨어지고요. 요런 거. 그러니까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 보면 경쟁자 없는 방광암 진단 키트 미시장 1등 예약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내년 쪽으로 가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매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진짜 많은 주식. 자, 디노미트리 대장암 조기 진단 시장 점진적 개화 전망 등등등등. 대장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그거 한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높은 쪽에 먼저 진입이 되어 있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좋죠. 이런 식으로 제약주는 한 말씀 드리면 한 번 가기 시작하면 저런 주식은 한 번 가기 시작하면 보세요. 3,000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1년 걸리죠. 지금 1년, 2년, 3년, 4년째 잠자고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낚시꼬리로 만들어. 여기와 같은 모양이 이제 연말 쪽으로 가면서 만들어지면 그때 이 주식은 갈 때가 이쪽이지 이쪽은 아닙니다. 이런 회사를 장기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거 39,000원, 4만 원 잡고 4만 원이 만 원 됐죠.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들 뭐 종근당 26만 원이 8만 원. 자, 녹십자 53만 원이 14만 원을 보면 지노믹틀이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쪽 주식들은 우하향이죠. 근데 얘는 올라가려고 시도까지 나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여기서 길게는 장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만 원 넘어갈 수 있을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지노믹틀이 상당히 또 긍정적인 평가를 그런데 한 방이 내려주셨는데, 있네요. 예. 한 방이 좀 있대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걱정하셨던 마음 좀 씻겨져 내려갔습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걱정 많으셨을 텐데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가져보시고 앞으로 네. 소실 많이 줄이고 수익까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네. 이거 하려다 말았잖아요. 헷갈리게. 헷갈렸습니다. 예. 아니 제가 지금 이 고장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니 오늘 이종복 전문가께서 거의 반토막 구조대 특집으로 하고 오늘 계시거든요. 진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정말 성난 불길을 예. 진화를 탁탁탁탁 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이 본인도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정말 신청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2부 때 이게 전화 오니까 좋네요. 그러니까요. 채팅창 그리고 전화까지 이종복 전문가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를 찾는 이 손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볼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도 전화예요? 그래요? 네. 전화 좋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금 예. 채팅창에서 왜 전화 안 받냐고. 그래요? 아니, 전화가 많이 오니까요. 뭐 전화 네. 오면 저희 더 좋습니다. 왜냐면 더 자세히 도와드릴 수 네, 있어요. 저희 회사에 그 받는 전화가 뭐 수십 대씩 있는 게 아닙니다. 한 2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대 다 울리면 어쩔 수 없다. 예. 네,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요. 네. 자, 이번에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신원님. 연결이 안 됐나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연결됐습니다. 텔레비전 켜놓으셨으면 꺼놔주시는 게 더 저희하고 소통하기 편하십니다. 네, 들리시는 거죠?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바로 그냥 본론 갑니다. 네. 자, 종목하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요. 네. 25만 원에 60%. 25만 원에 60%요. 요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 종목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또 옛날에도 만약 갖고 받은 종목이고. 소리가 잘 안 들리지? 네. 소리 크게 해주면 안 돼요? 크게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분께 네. 진단받고 싶으세요? 이정복. 이종복 전문가요? 유세벽 전문가요? 이전복 전문가요? 저희가 사전 접수 받은 때는 그 자료에 유세벽 따르면 전문가였어요. 유세벽 전문가로 지금 저희 네.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전화가 지금 저분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지금. 미국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세벽 전문가한테 우선 사전 계획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진단 부탁드립니다. 5만 원대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진짜 장기간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너무도 이 본연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결코 나쁜 종목이 아님에도 이렇게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25만 원, 30만 원, 36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이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국산 1호, 국내 1호 코로나 백신 치료제 스카이코비언이 출시를 했음에도 시장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접종 개시했는데도 지금 어제까지인가 한 50명도 접종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이 조금은 뜨뜻미지근하지 않나. 그리고 좀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는 그런 백신이 되어서 조금 좀 미적지근한데, 근데 이 시청자님이 정말 좀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유가 되신다라면 지금 이 구간 그 어떠한 그 누구라도 손절하세요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60%의 비중으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가 없고 손절 못할 것 같습니다. 상패가 된다라면 생각을 하겠지만 상패가 될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그룹에서 밀어주는, 그리고 국가에서도 바이오 쪽은 밀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금이 많고 거기에서 24년도까지 안동공장에 이제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신축하고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 좀 장기간 2, 3년 정도 좀 멀리 좀 보셔서,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반응도 없고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겠지만 23년도나 24년도 좀 멀리 봤었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20만 원 그리고 25만 원까지 한번 달려가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15만 원? 근데 이 구간에서도 결코 손절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15만 원 구간에서 손절을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30-40% 정도 되는 이 손실률을 감안을 하고서 절대 손절을 못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계속 힘을 내주고 있어요. 계속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실적이 차분하게 올라올 겁니다. 지금 올해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올해를 본다라면 15만 원까지지만 한 2, 3년 향후 멀리 본다라면은 25만 원까지 진입가 부분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관점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60%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다라고 했었을 때는 15만 원 구간 왔었을 때 비중 조금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빠르게 내시면서 저는 계좌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좋은 회사죠. 근데 지금 주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올해는 올라가다 한 15만 원 정도. 네. 그리고 길게 가능하시다면은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못 견디겠다면 교체 매매로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그렇죠.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그 이종복 전문가께 다음 주 전략을 여쭤봤었거든요. 간단하게만 힌트만 들어봤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 종목 진단 하나 더 하는 것보다도 훨씬 값진 시간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다음 주 시장 전략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부터 시장 전략을 말씀드리고, 한 몇 분, 한 5분, 지난번처럼 5분 아니면 한 10분 정도, 몇 분 정도 시간인가요? 예, 10분 정도 해서 한번 제가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종목 진단을 해 드릴 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아니면 시장이 변동성이 세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거든요. 근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은 다음 주가 FOMC가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23일 날 또 제가 또 방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는 다음 주 포함한 9월 말대 수준 정도까지 한번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은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보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하나는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이다라고 해갖고 보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추세 중심선, 그 다음에 목표치, 그 다음에 메이저 포지션, 그 다음에 주동업종 및 순환매 소멸. 저는 지수가 항상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장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세 상투 기본법이에요. 그러면은 바닥을 잡거나 저점을 잡을 때는 주추세 중심선 돌파, 그 다음에 목표치 완성 후 저항 돌파, 그 다음에 메이저의 포지션 변화인데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메이저의 포지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이미 지금 현재 시점까지도 그게 이제 FOMC 이번 9월 21일이에요. 그 전에는 이 포지션이 변화가 안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을 가장 세게, 주식시장을 들어 올려줄 때 있어서 가장 불리한 거. 그 다음에 주도업종 및 순환매 소멸인데 주도업종이 있거나 순환매가 되면 되죠. 근데 지금 주도업종이 있죠. 에너지 관련주가 주도업종이었어요. 그리고 리튬서부터 2차전지, 펫배터리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목들 기껏해야 시가총액이 뭐 현대에너지 정도가 최근에 올라가 갖고 시가총액이 9천억. 여러분 개별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찌가 굵은 한화솔루션 최근에 3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갔는데 시가총액이 9조 7천억이라는 것은 이것도 5조 이하짜리. 그러면 시가총액이 좀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죠. 이건 너무 크다 쳐도 기본적으로 50조 이상짜리들. 그게 바로 뭐 LG에너지,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네이버 뭐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들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주식시장이 좋아졌다, 주식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일단은 아니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상승으로의 전환, 상승장으로의 어떤 기대감, 이것은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이 왔으니까 여러 가지 주변 요건을 갖고 봤을 때 이제 빠지더라도 보시면은 주가가 제가 이 패턴을 뭐 지금은 여기가 3, 4형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나스닥은 더 무서운 차트예요. 근데 지금도 나스닥 시장이 지금 실시간으로 200포가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190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지금 마이너스 0.35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월요일 날 바로 반등. 대신 FOMC 때 앞서서는 눈치 보기 혹은 소폭 하락, 경계감으로 하락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나스닥 시장이 11,700쪽으로 밀릴 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세게 근데 지금 딱 느낌이 지금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낮게 나와서 미국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저의 기법상으로는 그런 쪽인데 이제 얘들이 끝까지 반등, 낙폭을 축소해갖고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나라 야간 시장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종복의 마켓텐에서 얘기할 때도 보면 해외장 약세에 국내장 상대적 강세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나스닥 시장이 11,900 수준이면 우리나라 307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나스닥이 11,800인데도 307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어떤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올 때는 월요일 날 반등은 나오겠지만 화수로 가면서 이제 또 경계감 때문에 좀 장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이 나온 뒤 파웰이 금리 인상한 다음에 3시 30분부터 하는 새벽 3시 30분, 저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동시 통역을 받으면서 듣거든요. 파웰이 어떤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아래로 출렁일 수는 있지만, 지난 8월 달에 한번 골탕을 먹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사람 속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번 FOMC 때 금리 인상이 나온 다음에는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판단법에서 주추세 중심선, 목표치 완성, 메이저 포지션, 그 다음에 주도 업종 및 순환매, 소멸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은,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주추세 중심선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요만큼의 모멘텀만 주면, 요만큼의 명분만 줘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중기예요. 320에서 325 수준까지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랫방향으로는 마디 비율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저는 여기 지금 미스터 진단의 MC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같은 방송을 하는 분인데, 저는 종합이 300을 깼으면 좋겠다, 제가 보는 지수는 292 수준 정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죠. 그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300 초반에서 300을 깨면서 막 장이 막 저기 하고 그럴 때가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파웰이 실망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을 안 깰 수도 있는 어떤 기대감으로 반등을 노리는 자리, 이런 정도의 어떤 그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주봉, 월봉, 일봉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빼고 월봉 분석을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줘 볼게요. 이게 제가 하는 월봉 분석인데, 중심이론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20년 동안의 대세로 봤을 때 월봉상 61선을 깨고 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61선을 살짝 깼죠. 그러니까 121선 언저리까지 밀려야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21선이 어디냐면은 121선 292, 기가 막히게 또 290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300을 깨면서부터 한번 희망을 좀 한번 가지시는, 그죠? 그런 식으로 다음 주 이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 추세 패턴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추세 중심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추세 중심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추세선과 바로 요 아랫단, 바로 요 빨간색을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명분만 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는 마디가로 얘기하면 반등이 한번 나올 때 보통 20에서 2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00을 안 깨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320에서 325 되게 쉽죠. 만약에 290 수준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20에서 25를 더해보세요. 305에서 310, 315 이런 식으로 목표치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중심이론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턴이 약간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가기보다는 살짝 깨고 움직일 때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딱 움츠리죠. 반등이 세게 나오려면 저점을 안 깨고 반등이 나오는 것보단 저점을 한번 살짝 깨고 반등을 주는 것이 반등이 나오는 힘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대 인플레이션만 제가 눈으로 봤으면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역외 환율이 달러는 강해도 역외 환율 시장이 지금 환율 시장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거든요. 희망 고문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가지고 한번 시장을 한번 바라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은 되실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기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중기는 20일 정도 타이밍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중기. 제가 말하는 시장은 그 어떤 중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밀리는 시장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한번 그러한 이유들로 타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더 자세한 것들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넣어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힘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